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루한 장세가 계속되는 마당에 요즘 이 뉴스 페이지를 가장 많이 장식하는 단어가 이 역전세, 역전세난, 역월세 이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에도 역전세가 난 곳이 있기도 하고,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역전세 때문에 세입자에게 줄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다,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고민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임차인들에게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막막하다, 세입자도 안 구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게다가 대출도 막아놨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가 하락에 따른 임대인 입장에서의 역전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거의 2만 가까운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 중에 있을까요?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전월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지, 급증했다,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돌아섰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 역전세 아파트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주를 앞둔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 전세가 하락이 눈에 띄고요. 두 번째, 전세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는 지역들의 구축 아파트의 전세가 하락이 눈에 띕니다. 또한 전세 대량 공급의 메카였던 이 송파구 자체도 전세가가 이전 계약에 비해서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 늘고 있는데 전세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자, 모든 재화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중 부동산이라는 재화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공급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매매가와 임대가가 동반 하락하는 이유는, 첫 번째, 현재 입주 물량과 앞으로 입주할 물량의 상당량이 그동안의 이 투자 광풍 시기에 투자 수요로 인해서 전세 공급으로 물건이 풀릴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가 아닌데 실수요자라고 했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전에 내가 계획할 때는 60%든 70%든 대출 받을 생각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주가 힘들어서 임차로 돌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물건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공급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이란 재화 자체가 이 시간차가 있고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규제의 시작점, 즉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매매가가 하락한다고 단정을 지으면 앞으로 전차적으로 매매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요들이 전월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지금 현재 전세가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단계로 전환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의 이동이거든요. 자, 기억을 하시는 애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 송파구가 과거에도 역전세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습니다. 자, 헬리오시티는 만세대죠. 근데 2007년 8년 이때 잠실에는 2만 5천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전 역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에 대한 몸살이다. 결국 예전에 피똥 싸던 잠실의 역전세도 결국 2년이 채 안 돼서 복구가 됐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시죠.
예전 기억이나 납니까? 문제는 이 역전세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지방의 아파트와 송파구 아파트가 같을 수 없잖아요. 이렇듯 과거 사례를 보면 내가 역전세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가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버티는 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입장에서 내가 역전세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역전세는 무엇인가? 역전세난은 무엇인가? 자, 전세 가격이 이전의 계약 시점보다 떨어진 상황을 역전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년 전에 2억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전세 주변 시세가 1억 8천인 겁니다. 그럼 2천이 떨어진 거죠. 보통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전세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금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8천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투자금에서 2천만 원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다 보니까 그 2천만 원 조달하기가 힘들어서 이 전세보증금을 미루는 겁니다. 아, 이거 새로운 세입자 오면 줄게요 라고 말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세입자는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세입자가 미리 나갈 걸 계산하고 다른 집을 덜컥 계약이라도 했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역전세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권장하는 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죠. 이게 있지만 이 가입 비용 때문에 안 하시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뭐 광고는 대대적으로 해서 가입자가 4배 정도 증가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0.2%이기 때문에 이게 1억이라고 쳤을 때 40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비용은 아니죠. 그리고 이 신혼부부일 때만 4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아니고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 보증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임대인에게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모르세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요즘 역전세 하는 이유는요. 2016년 8%밖에 안 됐던 역전세 가구가 2018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거의 40%에 해당하는 가구가 역전세를 겪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 서울도 공급량에 따라서 이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 역전세를 겪는 지역이 단기적으로 생길 것이지만 이 금액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 2008년도 역전세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역전세 대출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전세 대출이 출시가 되느냐 마느냐 뉴스에서 떠들고 있죠. 그러나 이 한간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역전세 대출을 터주게 되면 임차인 보호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갭 투자한 투자자도 같이 보호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금융규제, 대출 규제 기조에 반대되는 성향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출시를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그만큼 크게 역전세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험 수준도 아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이 역전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 임대사업자 이번에 등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가장 큰 페널티가 뭡니까? 바로 상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이 급하게 하다 보면은 이 떨어진 금액으로 금매 수준으로 또 전세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낮아진 금액에서 상한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 투자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투자금액이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라면은 신경 쓸 게 더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금액에서 전세금이 낮아졌다. 그러면 이전 계약자를 그대로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연장하게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입자와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이드 계약을 통해서 약간의 이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난 최악의 상황이다. 정말로 돌려줄 돈이 없다. 세입자는 나간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역전세 대출이 있었다고. 근데 이게 다시 부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2009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은행, 일군 은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집주인들이 가입하는 상품이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할 때 그때를 대비한 상품입니다. 자, 그럼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은 해지 사유가 발생되면은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반환보증금 부족분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관건은 이 부족분을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자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 지금 세입자가 나갈지 말지를 6개월 이전에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해당 기준이 뭐냐면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왔다 갔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를 만약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3개월 전후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 6개월 이전에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보증이 되느냐?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주택이 여러 계신 분들도 이 보증이 되고요. 다만 이 주택당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보증해주는 기간은요, 2년 동안. 우리 전세계약을 2년씩 하잖아요. 2년 동안 연장이 되고 최대 4년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역전세를 대응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집 앞에 1금융권에도 취급하는 은행이 많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